5번 경매 배워봐요. 실전 경매 특별함이 있어요. 입법 전수 협회에서 만나요. 6번 이해 결심했어 우리 함께. 나도 부자 될 거야. 이런 공경매사협회.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어서 이실직구하지 못할까? 저는 낙찰받은 죄밖에 없사옵니다. 그러하옵니다. 그저 시키는 대로만 했을 뿐이옵니다. 이런 정령 어디서 배웠는지 말하지 못할까? 실은 인천지사에서 배웠습니다. 그러하옵니다. 그저 투자 감각만 배웠을 뿐이옵니다. 어라 인천지사 간선역 바로 옆에 있는 그 인천지사 말이더냐? 그러하옵니다. 원리를 깨우쳐주고 왕초보도 쉽게 배울 수 있다고 합니다. 거기다 임대 수리 전략을 꼼꼼히 가르쳐주기로 유명하옵니다. 그래 만일 거짓일 경우 용서치 않을 것이다. 어느 안전이라고 거짓을 고하겠나이까? 거기가 어디라고? 대한공경매사협회 인천지사이옵니다. 저희 인천지사는 교육 내용 불만족 시 수강료 전액을 환불해드립니다. 032-442-3858. 자, 오늘은 지금 홈페이지에 궁금타파에 올라와 있는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분께서는 며칠 전에도 이제 회사로 문의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회사에 문의가 왔을 때도 한번 상담을 해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궁금타파에 사연을 올려주시면 조금 더 정밀한 대답을 들을 수 있다라는 이제 그 어떤 그 의견에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노기한 대표님. 그동안 유튜브 또는 책으로만 찾아뵙다가 이렇게 처음으로 글을 올립니다. 제가 도기한 대표님의 강의 중에 부자 마인드라는 내용을 듣고 경매에 처음 입문하였습니다. 저에게는 설레임과 미래의 희망을 느낄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점에서 일단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후로 나름 독학으로 공부도 하고 법원도 다니고 입찰도 몇 번 보았으나 경매를 시작한 지 1년이 되어 가는데 이렇다 할 성과는 아직 없습니다. 정말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는 것을 요즘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경매라는 것이 공부를 해서 경지에 올라놓으면은 쉬운 법인데 그 어떤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다니잖아요. 그러면은 지나가는 걸음마다 이렇게 가시밭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너무도 당연한 게 여러분들이나 여러분들 자녀의 유년 시절을 이렇게 살펴보시면은 높은 수준의 공부를 하지 않은 저학년 학생 또는 둔재가 그 다음에 고학년의 그 학문을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그렇죠. 4학년 때 배워야 될 수학과 어떤 사회나 국어 실력이 떨어진 사람이 5학년, 6학년, 7학년 중학교 1, 2, 3, 고등학교 1, 2, 3 된다고 해서 즉 공부를 많이 하고 학생 시절을 많이 보냈다고 해서 공부가 깊어지는 것은 아니듯이 경매에 있어서도 초급 단계, 중급 단계, 고급 단계에서 배워야 될 또는 이론 단계와 실무 단계에서 배워야 될 것들을 배우지 못한 상태에서 1년이 가든 2년이 가든 어떤 실적이 없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고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1년은 다니셨지만 공부는 안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힘드신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이라도 공부를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경매라는 건 주식같이 허망한 어떤 투자도 공부를 몇 년씩 하지 않습니까? 그죠? 공부 같지도 않는 공부를 엄청나게 해요. 주식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죠? 금년에 업그레이드된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내년에도 써먹을 수 있는가? 전혀 그렇지 않죠. 그러면 내년에 열심히 공부한 내용이 내후년에도 써먹을 수 있는가? 그렇지 않죠. 그런데도 주식시장에는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경매라는 것처럼 그 쉬운 시장에 와서도 제대로 된 공부를 하지 않기 때문에 1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된다라고 생각해 보시진 않으셨나요? 그러다 보니까 남들이 그 경매 시장에 발도 디딛지 않거나
잠깐 깔짝대다가 실패한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경매는 레드오션이다. 경매가 어렵다. 별 볼 일 없다. 라는 그런 유언비어에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는 제대로 하십시오. 라고 제가 일단 조언을 해드릴게요. 그 후로 자, 다름이 아니오라 얼마 전에 입찰에 참여하려고 했던 물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물건은 450평 정도의 토지입니다. 그 토지를 낙찰받으려 했던 이유는 돈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 토지를 간략하게 설명하면 제가 시세 조사를 했을 때 시세보다 많이 저렴하게 평가되어 나왔던 물건이고, 두 번째는 교통입니다. 도심에서 2차로 차선을 따라서 5분 정도 들어가다가 1차로 작은 도로로 들어가면 100m쯤 들어가면 아늑한 야산과 논밭 그리고 몇 채의 집들이 소재하는 곳입니다. 이 정도의 위치라면 누구라도 여기서 집을 짓고 살고 싶어 하겠구나, 나중에 매도하기도 쉬울 것 같았기 때문이고, 무엇보다도 주변 환경이 조용하고 탁 트인 시야가 매우 좋습니다. 그런데 입찰에 참여하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네, 이유가 있었군요. 우선 이 물건을 이렇게 어딨냐 봤더니 서산시 죽성동에 있는 토지네요. 전으로 되어 있고 460평 정도 되어 있습니다. 감정가는 1억 4천 정도고 최저가는 9,900에 형성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4명이 입찰해서 낙찰을 1등을 해서 1억 1천에 잡아갔네요. 자, 이렇게 있습니다. 그 물건에 대한 또 추가적인 질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토지 위에는 대략 800그루 정도 되는 나무들이 식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 경매 내용에 따르면 식재된 제시외 수목, 느티나무 등은 포함되나 제시외 수목, 매화나무 21그루는 매각에서 제외,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느티나무 등이라는 말이 나무 800그루를 다 포함한다는 얘기인지 알고 싶습니다. 여기 있죠. 느티나무 등 되는 거고 포함된다라고 써져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제시외 수목, 매화나무 21그루는 매각 제외라고 되어 있으니 21그루만 제외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토지를 낙찰받기 전에 그 지상권을 알아보는 방법이나 스킬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됐네요. 그러니까 매각이 제외되는 매화나무 21그루, 21그루가 매각이 제외되니 그것 때문에 압박을 느끼신 것 같네요. 그래서 이걸 지상권으로 이렇게 볼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확실히 알고 입찰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써 놓으셨고, 참고로 그 물건은 며칠 전에 낙찰되었으며 사건 번호는 2015타경 2565 사건이고 물건 번호는 2번입니다. 두서없는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요즘에 일교차가 큽니다. 항상 건강에 유념하시고 화이팅 하세요. 이렇게 해주셨네요. 물건 번호 2번이 2015타경 2565 사건을 보면은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여기에 보니까 토지가 241의 3번지하고 245의 5번지, 241의 5번지가 449평 정도 되네요. 그러니까 이거에 이제 아까 말씀한 것처럼 집을 지을 수도 있는 집이고 좀 한적해서 향후에 팔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어떤 매수 의향이 있으셨던 것 같네요. 그런데 이제 그 여기에서 응찰을 해서 4명 중에 떨어졌는지 아니면은 응찰을 포기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그죠? 그냥 여기에는 있네요. 탁 트인 시야가 매우 좋습니다. 그런데 입찰에 참여하지 못한 이유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던 것 같네요. 그래서 참여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 이렇게 봤더니 매화나무 21그루를 제외했네요. 매화나무 21그루는. 그죠? 매화나무 21그루가 제외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으실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이제 물어볼게요. 그래서 21그루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지상권이 되는 겁니까? 네, 지상권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땅을 사놓고서도 내가 마음대로 쓰지 못하는 거 아닌가요? 라는 것 때문에 겁을 먹으신 거죠. 그 다음에 그 21그루의 소유자가, 소유자랑 한 집에 살 걸 이 토지를 사놓고도 이 사람하고의 어떤 불편한 동거가 있을 것 같아서 포기를 하신 것 같은데, 지금 필요한 것은 이런 마인드면은 앞으로 1년이 더 가도 낙찰받기 힘듭니다. 제가 늘 말씀드릴 때 아주 초창기 10년 전에 강의할 때 했던 말이, 경매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명도라든지 낯선 사람에 대한 문제, 그 문제 불편한 것을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선택한 것이 뭐냐면 소유자 점유 이런 것만 선택합니다. 또는 임차인이 점유하는데 돈을 다 받아가는 임차인 이런 것만 선택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지역도 좁고 원하는 종목도 작은데 거기에서 그 물건의 조건이 소유자나 채무자 점유거나 임차인이 한 명 정도 있거나 그 임차인도 돈을 다 받아가는 임차인 뭐 이런 식으로 또 스스로 한정을 짓다 보니까 물건을 바라보는 눈이 갈수록 좁아지게 되고, 조금만 비틀거나 조금만 복잡한 물건을 만나면 돈은 충분히 갖고 있고 입찰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를 해버리기 때문에 경매에서 고수는커녕 경매 그 수박을 겉핥기 한다 그러죠. 겉핥는 수준에서 경매를 배우고 끝내버립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식에 대한 어떤 무지가 있다 보면은 사람들은 공포심이 생기죠. 그래서 공포심이 생기다 보면 어느 순간에 헛것이 보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보면은 그 경매에서 보면은 경매를 해보지도 않고 해봤어도 극히 초보 수준에 그친 정도의 수준의 사람들이 경매에 대해서 자기가 마치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완고하게 주장하면서 고집 피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고집 피우는 증세들이 동일합니다. 거의 다 공포증에 시달려서 헛것이 보이는 단계에 진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헛것이 보이다 보니까 헛것이 과장되게 보이죠. 그래서 과장되게 보이다 보니까 자신이 겁난 거를 숨기려면 큰 소리를 내게 되죠. 그래서 큰 소리를 내다 보니까 자기의 어떤 그릇된 지식을 과감하게 이렇게 남한테 사실인 것처럼 전파하는 단계에 이르죠. 그러면은 자기만 안 하면 되는데 자기 옆 사람을 막는 그런 견고한 믿음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은근히 많은데 이렇게 제가 이제 나무란다면 나무라는 거가 되겠습니다. 저한테 미리 입찰 전에 전화까지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쵸? 이게 10월 20일 날 매각이 됐고 오늘이 23일입니다. 제가 알기로 이전에 저희 회사에 전화가 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도 제가 분명히 이거는 제외가 된다라고 얘기를 해라라고 전달을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찰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겁이 보통 나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런 식으로 경매에 응하는 사람이 되게 많습니다. 어떤 그 위기를 극복하려면 그 위기를 밀어붙임으로써 그 위기의 실체를 파악하게 되고, 그래서 강한 어떤 힘이 생기는데, 이렇게 언저리에서 포기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경매 고수가 되기 어렵습니다. 간단하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법으로 아무것도 모르더라도 내가 사고 싶은 400평 중에서 21그루의 나무가 심어져 있다고 해서 그거는 굳이 표현하자면 옥의 티라고 볼 수 있는데, 옥의 티가 있다고 옥을 차지 않고 버릴 것이냐라고 마음속에 물어보십시오. 본인이 지금 글을 쓰셨듯이 나는 정말 갖고 싶었고 돈이 될 것 같았다. 시세보다 저렴하게 평가가 되어 있었다. 그 조건이 21그루 나무 때문에 버려질 수 있는 그런 이득인가요? 그럼 이득도 아닌 것이죠. 그죠? 차라리 그럼 21그루 그런 게 겁나면 21그루를 돈 주고 내가 사버리는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그죠? 내가 차라리 21그루를 돈 주고 사버려야지 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었는데 그것까지는 생각을 안 한 거죠. 또는
그렇게 협상을 거는 거가 두려움에 있었겠죠. 그러면은 안 됩니다. 우선 법적으로는 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고, 그 토지, 그 지상권은 아시겠지만 수목은 30년까지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30년까지 고집을 세우면은 그 21그루에 대해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내가 땅을 사도 건물도 못 짓고 뭐 또 뭐하니 안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은데, 반대로 지상권은 지료로 공격할 수가 있죠. 이 땅이 1억이다. 그러면 1억에 대해서 사용료를 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1%만 잡으면 1년에 100만 원이고 한 달에 거의 9만 원꼴로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소송을 통해서 지료를 달라고 하면 나무 21그루를 지키려고 소송에 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파서 옮기지 아까우면, 아니면 사달라고 하든가 그런 식으로 가는 것이죠. 그런 거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었다, 몰랐어도 자신감이 없었다,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이거는 뭔가 좀 나약한 무엇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를 뭐 특별히 간파하는 어떤 방법이 있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해주셨어요. 여기 보니까 21그루의 지상권이 성립할 것 같은데, 성립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어떤 방법이냐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료 소송을 하면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매입하는 방법이 있겠죠. 두 가지죠. 그 다음에 토지를 낙찰받기 전에 지상권을 알아보는 방법, 스킬, 그런 거 없습니다. 현장을 가셔서 그 주변의 마을 사람들한테 그 매화나무의 소유자가 누구냐, 전화번호가 있느냐, 그 사람을 만나볼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해서 만나보면 되는 것이죠. 경매에 있어서는 특별한 비결이란 건 없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비결이 있다라고 말을 하면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그것은 경매에 있어서는 비결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제대로 된 학문을 배우고 내가 정말로 돈을 벌고 싶은가에 대한 정말이라는 어떤 그런 거를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열정이 있는가, 그거 하나죠. 어떻게 21그루 나무 있는 게 이런 투자의 걸림돌이 되겠습니까? 걷다 보면 그 평지도 있지만은 자잘자잘한 어떤 자갈길도 있지 않습니까? 땅에 돌도 박혀 있고, 그러죠. 그런 돌 무섭다고 집안에 있을 수는 없는 것이죠. 평평한 길만 다닐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잔돌 정도 수준도 안 되는 거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근데 이제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라는 걸 요즘 많이 깨닫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지금 제가 조언 드리자면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라는 것은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너무 좀 높이신 게 아닌가. 지금 제가 볼 때는 걸음마 수준 정도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스스로 그 공부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걸음마 수준이고 어떤 기본적인 어떤 지식에 대해서 또는 기본적인 어떤 마인드, 기본적인 용기, 배짱, 이런 게 결여된 상태이기 때문에 머리에 뭘 담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있네요. 나름 독학으로 공부도 하고 법원도 다니고 어쩌고 저쩌고. 이거는 길을 허수로 가는 거예요. 그것은 초중고등학교 안 가고 검정고시로 이렇게 고등학교 졸업해서 대학 가겠다는 얘기랑 똑같은 겁니다. 학교를 다니는 것은 지식만 있는 게 아니고 교우관계도 있는 것이고 시야를 넓히는 것도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얻어지는 것이지, 그냥 독학이라는 것은요, 저 같은 경우는 독학으로 된 거에 맞습니다만은 독학이 통할 수 있는 기본적인 배짱과 기본적인 마인드를 저는 갖고 있었고, 공부도 해본 놈이 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공부에 대해서도 너무 잘 알고 나름 게으르기 때문에 효과적이지 않으면 버려버리는 어떤 손절매하는 품성도 강했습니다. 그래서 독학을 효과도 없는데 1년씩 한다는 것은 굉장히 성실한 인내력을 갖춘 거죠. 어찌 보면 성격이 완고하실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어떤 행위를 한두 번 해서 안 통하면 그 방법을 버려버려야 됩니다. 그걸 손전매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거는 우리가 이제 투자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인 품성이죠. 안 되는 거를 자꾸 파대고 안 되는 거를 계속 해대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부자마인드 책에도 쓰고 강의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봐야 아느냐. 그리고 동해물이 바닷물이 짠지 안 짠지 다 마셔봐야지 합니까?
그죠? 그 다음 또 서해물이 짠지 안 짠지 또 가서 먹어봐야 아냐고요? 아니죠. 그죠? 그냥 바닷물은 찔끔만 찍어 먹어봐도, 아, 바다는 짜구나라고 알아야지. 근데 이제 다 해봐야지 아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경우는 나이가 한 200살 정도 살아야 되는데, 우리 인생은 제정신 갖고 살기도 20년, 30년 빠듯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기 때문에 조금 더 재테크에서 강조하는 효율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제가 조언을 해드릴게요. 우선은 이 지상권은 성립한다. 정리를 하자면 그리고 21그루에 대한 처리법은 간단하다. 매입을 해버려라 차라리. 아니면 지료로 공격을 해버려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오히려 지금 여기에서 더 이제 핵심은 불법 형질 변경 등 부분을 농취증을 발급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형질 변경된 부분을 원상 회복하는 조건이다. 이 부분이 더 조사의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21그루의 주인을 찾는 것은 그 동네 가서 물어보면 대본에 찾을 걸로 사료됩니다. 어찌됐든 저한테 이제 그 싫은 소리를 좀 들으셨어도 본인의 삶을 이렇게 한번 바꿔보십시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